이제 학산학원 오늘 스카이반 특목 및 위치한반 설명회 진행하게 된 강사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 중3 아이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2 스카이반 학부모님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유가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이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특목고, 일반고 그리고 뭐 스카이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우선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뭐 이런 양력 가지고 있고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저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죠. 저 현재 중3 스카이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제 설명드릴 거는 우선 이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이나 이번에 24년도 대입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원 가능한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일반고 간단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 스카이반 그리고 메디컬 스카이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자 이번에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로 해서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아이들이 첫 번째로 시작할 거고 이제 저희 중3 아이들부터 바뀌게 될 건데 내용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어차피 제가 PPT 복사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요 변화하는 내용들은 여기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들어오게 됐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변화한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5등급 체계로 바뀌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9등급이었어요. 9등급 체계에서 이번에 가장 큰 변화죠. 5등급 체계로 변화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절대평가 요소가 강화될 건데 그래서 먼저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여기 왼쪽 지표, 왼쪽 그래프는 9등급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5등급 체계로 변화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7% 합치면 11%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1등급의 비율이 10%로 늘어났어요. 요걸 의미하는 게 뭐냐 5등급제에서 1, 2등급 하고 이제 변화한 9등급제에서 1등급이랑 비율이 조금 비슷해졌죠. 그러면 자 이제 밑에 3, 4등급 합친 거랑 5등급에서 2등급 비율이랑 조금 비슷하다. 요건데 우리는 이제 1등급이 원래는 4%였어. 300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에서 4%면 한 12명 내외 요 정도 안에서 1등급을 좌지우지했을 거고 이제 10%다라는 건 300명 정도면 30명 정도 그리고 이제 2등급까지 내려간다면 누적 100등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목표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1등급이죠. 당연히 1등급. 왜? 우리가 2등급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9등급제에서는 거의 4등급 정도인데 그래서 넘어가서 한 번 더 볼게요. 나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먼저 한번 보려는 게 뭐냐면 자, 서울대 의예과 25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 서울대 의대 저희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일 거 아니에요. 메디컬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교니까 여기서 생기부에서 학종 이렇게 써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노란 색깔로 1.04라고 써있을 거예요. 9등급제에서 1.04 그리고 밑에는 왜 넣어놨냐? 뭐 넣어놨냐면 세종대 스마트 뭔지 모르겠죠? 이거 왜 넣어놨냐면 요거 내려가서 보면은 2.69 그리고 위에 학교과 교과 썼을 때 1.85다라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 자 아까 1등급에 4% 근데 저희는 이제 변화한다라고 했죠. 10%까지 이렇게 했을 때 다 같은 1.0이 됐어요. 여기 1.0이나 여기 1.0이나 다 똑같겠죠. 그럼 우리는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1등급을 좀 더 따기가 쉬워졌네요. 그럼 당연히 개꿀. 이게 아니라 내신은 당연히 쉬워졌다라는 거죠. 내신은 따기가 그나마 좀 쉬워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수행이나 서술형 평가 이런 거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 1등급만 노릴 게 아니라 1등급은 당연히 1등급에다가 이제 우리는 뭘 챙겨야 된다? 서술형 그리고 수행평가, 논술평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은 1.0이다 라고 해도 뭐 서울대인지 여기 세종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진로도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5등급제로 되면서 서술형 평가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내신이 그나마 조금 쉬엄쉬엄 해줬을 테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제 내신 절대평가 도입하고 변화하는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내신 경쟁이 감소하겠죠. 왜? 아까 1등급이 4%였다가 10%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러고 이제 절대평가 도입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뭐 표준 점수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블라인드 평가가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수고인지, 대건고인지, 송도고인지, 남고로만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요 학교들인지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가려졌으니까. 그렇다고 전부 다 모를까요? 평가하는 분들은 다 알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과고면은 과학에서만 할 수 있는 대회들이라던가 외고면 외고에서만 할 수 있는 대회라던가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경쟁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들 특목을 써도 되겠네? 가면 할만하겠네? 자사고까지 넣어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번에 특목이랑 자사고 수시 지원율이 조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지원하는 학생들도 조금 많았을 거고 이번 아이들부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신 경쟁이 감소가 될 테니까 조금 시간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 경쟁이 약화가 될 테니까 수능 공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시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수시로 1.0만 맞아도 대회 그리고 비교과 동아리 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능 공부까지 챙겨가면서 수시 준비,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목 자사고 뭐 명문화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이게 내신이 딱이 조금 쉬워졌으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스카이 명문학교들은 조금 지원율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은 자 내신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이제 세특 경쟁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코멘트 하나도 고등학교 가서는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과학 쪽인지 뭐 외국어 쪽인지 뭔지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서 세특 경쟁이 조금 높아질 거고 대회도 많이 챙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 비중, 비교과 말하는 게 뭐 동아리 이런 것들 무조건 챙기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불리했던 학교 왜 이렇게 써놨었냐면 특목 자사고 당연히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좀 가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또 블라인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대, 서울대 이런 데 좀 넣어볼 수 있겠네. 뭐 1등급이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능은 아직 치러보진 않았으니까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정 가면서 대입에서의 영향이라는 게 학종에 유리해졌어요.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원래는 뭐 교과로만 가기도 하고 논술도 있고 이런 전형이 많았는데 왜 내신으로만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 선생님들이 써주는 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할 거고 그래서 여기 써있는 특색 있는 포트폴리오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한 포트폴리오면은 대학에서 안 보겠죠.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걸 거고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유리하게 되는 게 이제 심화 과목들이 개설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뭐 미적이라던가 기하라던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된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전공에서 관련해서 심화학습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목고 그리고 특목고와 일반고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특목고는 당연히 뭐 외고면 영어, 그리고 국제고면 외국어, 과고면 수학과학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거고 그리고 뭐 진로 맞춤형 선택,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특목고가 좀 더 심화될 거고요. 그래서 특목고를 무조건 선택해야 좋다. 이게 아니라 본인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왜냐면 특목고에 갔는데 3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올 거면은 일반고 가서 상위권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거고요. 그래서 실제 학생학원 선배들 이번에도 많이 갔고요. 특목고 그리고 작년에 갔던 학생들에게 들은 장점과 단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쓴 게 아니라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자 지금 제가 먼저 일부러 과학고에 대해서 썼는데 과학고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이들은 과학고는 1차 요거 같이 한 번만 보실까요? 여기에 제가 다 써놔가지고 일부러 다 말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과학고는 뭐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 자기주도학습 뭐 있는데 1차로 수학 과학 성적만 봐요. 그래서 과학고는 수학 과학만 잘하면 되겠네? 가 아니라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되면 2차 평가에서는 국영수가사 모든 과목을 다 보게 돼가지고 뭐 하나 살짝 도덕이라든가 기가라든가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런 것들에 살짝 삑살이 난 부분이 있다. 이러면 과학고 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요거는 미리 준비한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조금 저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만 갈 수 있어서 일단은 넣긴 했어요. 여기에 넣은 입시 결과는 인천과고만 넣었고요. 인천과고만. 여기에 써있는 것들도 다 인천과고. 진산이랑 인천과고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과학고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학고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국제고도 작년에도 가고 이번 연도에도 가고 실제 합격자들에게 들은 내용들인데, 뭐 입시 결과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학교들 많이 갔죠. 그러니까 특목고에 가면은 이런 결과, 좋은 결과에 갈 수 있다라는 건 많겠지만, 뭐 국제고에 가게 되면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바는 과학, 수학 중점일 테니까 이과인 학생들이 대부분 좀 많아요. 그래도 일단은 특목고가 뭔가 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넣었고요. 국제고는 외국어 능력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과학고만 전기 지원이고 과학고는 여름방학 때 먼저 지원해야 되고, 지금부터 보여드린 학교들은 전부 후기 지원. 한 10월부터 11월 그때부터 이제 접수를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 장점 단점은 뭐 원하시는 학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장점 단점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미추홀 외고도 있는데, 미추홀 외고랑 국제고랑 살짝 비슷해가지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것도 전형이 비슷해서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국제고나 외고 요거는 전부 문과 계열이어가지고 그냥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면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외고가 조금 밑에 단점이라고 써놨는데 학생 수가 정말 적어요. 외고는 왠지 모르겠는데 자체생이 정말 많아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1등급이 뭐 전체 듣는 거, 뭐 영어라던가 수학 이런 게 1등급이 6, 7명이에요. 들기 1등급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뭐 특목고에 간다 이렇게 했는데, 요런 외고, 미추홀 외고 가게 되면 1등급이 6, 7명, 6, 7명인데 2등급, 3등급 떨어질 거면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고 가서 상위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체 인원, 외국어 듣는 학생은 4, 50명밖에 안 돼요. 1명, 2명인데 들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고, 자사고예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요거는 뒷페이지에 자사고, 하늘고랑 포스코고에 대해서만 성적 넣어놨고요. 하늘고도 모든 성적을 다 보게 될 거고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부 다 모든 성적 다 보게 되니까 자사고, 그리고 하늘고, 포스코고, 아까처럼 과학고는 모든 성적을 다 보게 되니까 지금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조금 늦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밀어줄 수 있는 건 포고까지. 포고도 저희가 이제 특목고에 가게 된다 하면 뭐 하늘고, 포스코고 이렇게 일단 했고요. 포스코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학원에서 뭐 특목고를 가게 된다. 그럼 우리 아이는 수업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뭐 중학교 성적 관리는 당연히 당연한 말씀이니까 해드릴 거고 하고, 저희가 이런 학산학원에서만 진행한 게 작년에 무료로 진행했어요. 자소서 첨삭 및 면접 대비.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들 하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뭐 아이들 중3 학생들이 특목고 지원한다 하면은 당연히 자소서 첨삭 및 면접 대비 진행할 거고, 그리고 2학년 학생들도 이래 추후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목을 진학하게 된다 이러면은, 특목고는 대부분 기숙사를 생활하기 때문에 평일에 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특목 아이들만 모아서 주말에 집중반을 개설해가지고 수학, 영어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했는데 무조건 특목고만 갈 게 아니라 이제 일반고도 가가지고 상위권을 간다. 상위권 1등급을 맞고 이렇게 비교과 잘 챙기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아이한테는 일반고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요 정도 써놨어요. 뭐 과거를 떨어진다, 뭐 외고 어디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기 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연수구 내에서 넣을 수 있는 학교, 남자 학교들이고 여고, 그리고 연수여, 옥면여, 인천여, 그리고 멀게 가면 방문여, 해송고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 이과니까 대부분 제가 설명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이과니까 설명하자면 과중반 있죠. 과학중점고등학교. 이번에 대건고가 이번에 과중반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남고는 원래 송도고, 여고에서는 인천여고 이렇게 과학중점 학교가 있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학과학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뭐 과제연구, 과학 관련 대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뭐 과학 쪽, 이과 쪽으로 간다 하면은 과중반을 정말 추천하고요. 과학 중점 고등학교 중에서도 과학 중점반.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도 유리하게 될 거예요. 왜? 써진 게 일반고 학생들보단 좀 많을 테니까.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할 게 많아가지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화생지, 원투.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일반고에 비해서 2배를 넘게 배우게 되는 거니까 조금 힘들긴 해요. 하는데 뭐 학습량 많고 과제 많고 이러지만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과학 중점 학교에 가는 것도 우리 아이한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스카이바는 제가 맡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이고 뭐 다른 반은 담당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는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각자 뭐 수업 시간은 다 비슷하죠. 2시간씩 주 3회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3 스카이반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과정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하는데 이미 개념은 2바퀴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심화 과정 진행하고 있고 어려운 단계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시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수학도 다른 일반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개념 나갔을 건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2바퀴째 이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통수학원 한 번 더 하고 있으면서 공통수는 또 다른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드려서 고등 수학도 또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카이반은 신생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 잘하는 아이들만 넣어놔야지 아무나 넣으면 스카이반이 아니니까 소수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것도 심화과정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수학 원도 벌써 2회 독재 진행 중이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반만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실 테지만 벌써 한 번 진행했어요. 가상수능 모의평가라고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1시간씩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2학년 때 봤어요. 8월에 한 번 봤을 거야. 8월에 한 번 봤을 때 그때 아이들이 배웠던 1학기 과정을 바탕으로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점수가 예를 들어 70, 80, 90이다. 그대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수능 점수로 치환해가지고 비싼 유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무료로 진행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치환을 해서 뭐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저는 설문을 받아가지고 학교 어디 가고 싶은지 뭐 예를 들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등등등 이렇게 한 10개 정도 가져왔을 거예요. 아이들이 개별로.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보여줬죠. 당연히 불합쳐요. 왜? 점수가 아이들도 처음 봤으니까 너무 생각지 못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수능 점수를 치환한다 하니까 또 많이 낮게 떨어지는 것도 있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처음에 충격받고 갔어요. 저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좀 우리가 내신만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수능 점수까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수시만 따질 건 아니니까 정시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래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8월에 실시해가지고 3학년 2학년 때 그래서 6개월 간격이니까 이제 2월 말 아니면 아이들 좀 정신없을 것 같아서 새학기 지나고 3월 초쯤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결과 활용을 이제 개별 성적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이 수능 성적이면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어를 했는데 문법이 부족해 이러면 국어 선생님께 제가 직접 조언을 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저도 정확한 상담 결과를 뭐 아이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쓴 거 요거 안 된다 불합이다 추가까지 가능하다 추가 합격인지 합격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다 코멘트해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써놨죠. 학생들의 현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영어가 어디 부족한지 국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에 맞는 학습 계획을 맞춰주었고요. 각자 개별 피드백했고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 컨설팅 말씀드린 대로 아까 비싼 유료 프로그램에다가 등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서울대가 목표다. 서울대 갈 수 있는 학과 쫙 보여줬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아이는 건축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건축학과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쫙 보여주죠. 최대한 뭐 서울 쪽, 경기 쪽, 인천 쪽으로. 근데 아직은 처음이다 보니까 막 높은 학교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연 2회 실시하는 이유가 매번 이제 그리고 아이들은 바뀔 거고 꿈이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는 뭐 체육교육과에다가 갑자기 뭐 영어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연 2회씩 진행하면서 계속 피드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스카이반을 수업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아이들 작년 성적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90점대, 100점대 다 이렇게. 당연히 스카이반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잘 가르친 것도 있고 아이들이 잘 따라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을 중학교 성적만 다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들 미래까지 고2까지 대입까지 맡을 생각으로 하니까 중학교 성적은 당연히 탄탄하게 만들고 있고요. 다른 과목까지. 그리고 이제 고등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한 번에 등급이 안 나오죠. 중학교는 사실 몇 번만 돌리고 하면 90점, 100점은 뭐 나올 수 있죠. 머리만 살짝만 똑똑하다면. 근데 고등은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고등부 선생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공통수학 2,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이미 또 딴 데서 부탁드려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불러가지고 한번 인사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3학년 선생님은 또 다른 분이고 2학년 선생님 또 다른 분이니까 이따가 따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그 24년도 성적 향상 블로그, 성적이 오른 게 너무 많아서 자랑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스카이반, 저희 반 아이들 스카이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내용이랑 조금 더 자세하게 블로그에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QR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고등특강 선생님 불러가지고 그 뒷부분 살짝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갖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올해 특목 지원이 많았어요, 어머니들. 그 이유가 등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고에 가도 등급 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학교 주변 친구들이 보면 밤 10시까지 특목 지원서를 쓰느라 퇴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원래 특목을 작년 재작년에 특목을 없앤다고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목을 엄청나게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일반고에 갔을 때 1등급 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게 말씀 하나만 더 드리자면,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은 좀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 예비고1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쪽에서 재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면 두 번째로 타격을 받는 아이들이 지금 중3 아이들 스카이반 학부모님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과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앞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 보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 고등부 쪽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영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나왔고요. 학교에도 좀 있었고 학원에 나와서 수업한 게 한 10여 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스카이반에서 고등부 쪽 고등 선행과정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다음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등특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본 수업과 상관없이 현재는 월요일, 수요일 이제 4시, 5시 사이에 1시간씩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3학년 되면서 혹은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친구들, 이 시간 아이들도 시간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이제 현재 얘기, 작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공통수학 1, 2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배우는구나 이런 걸 소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중3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반 혹은 이제 메디컬 스카이반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공통수학 1, 2에 심화로 갈 수도 있고요. 메디컬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 대학에서 쓸 수 있는 내용까지 좀 가기 위해서는 미적분이나 이런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2학년 내용인 대수나 미적 1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스카이반 학생들 중에서 테스트를 통과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카이반이나 메디컬 쪽에 이제 지원을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이 아이들의 커리큘럼은 이제 고2 수업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수라고 하는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아이들 기준으로 수학 1, 수학 2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추가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전문 강사진이라고 얘기해서 참 저도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예, 지금 신정 선생님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계속 고3들 위주로 또 수능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그 고등 수업 쪽에, 고등 특강 쪽의 수업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반은 네, 뭐 거기다 쓰여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설명을 드리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비교를 하자면, 예, 강남이나 아니면 뭐 중계동, 목동 이런 데 좀 유명하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은 얼마나 그럼 빨리 수업을 진행하느냐. 사실 중3이 될 정도면은요, 수업이 끝났다고 봐도 돼요. 네.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실제 내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신은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잘하는데 스카이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야, 우리 아이가 의대는 아니더라도 뭐 치의대라도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고요. 지금 저희가 다 여기 있는 저희 강사들이 다 수학 담당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특히나 영어는 끝내놓고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시작하면 된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이 절대평가예요. 영어는. 정말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수능 문제를 풀고 90점 이상 나와요. 이미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수학만 하는 거예요. 수학만 2번, 3번 반복하면서 1학년 내용 보통 5-6번 돌리고 올라가고요. 빠른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느린 아이들도 1학년 수학은 한 3-4번 정도를 돌려놓고 2학년, 3학년 내용까지 보고서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처음부터 약간은 심화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게,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모든 내용을 다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얘들아 이 내용에서 이 정도 내용까지는 알아야 돼. 야, 이거는 모르더라도 이거는 이 정도의 응용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사실 학습에 대한 부분도 좀 케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메디컬 스카이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학습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까지 좀 건드려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너무 급하게 지금 와가지고 잘 들으셔도 잘 모르시는 게 많으시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이라서 저도 여기서 이 현직에 있지만,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에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언니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 질문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랑 영어는 정말 저희가 사교육이라서 돈을 내고 학원을 다녀라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지역과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나마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인천에서 그래도 송도, 동춘동이 이제 타반에 드는 학군 지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교에서 지원서를 받았을 때 블라인드 처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 조교들이 이미 학교별로 다 해서 이미 컨택을 해놔요. 그리고 교수한테 갖다 주는 건 얘는 특목고 애들, 얘는 자사고 애들, 얘는 인천에서 어느 좀 상위 그룹에 있는 학교 애들, 이렇게 이미 서류별로 정리가 싹싹싹 끝나서 이미 교수한테 올라가서 면접을 볼 때 그 친구들은 이미 이제 합격이 된 친구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에서 동춘동에서 이쪽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치동이나 서울 쪽까지는 못 쫓아가겠지만 그래도 거기 쫓아가려고 많은 거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셔도 이해가 되셨다 안 되셨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가르치면서 매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아마 천차만별이라서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자주 오셔서 어머님들 들으셔야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이걸 뭐 어머님들 뭐 모셔서 뭐 홍보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저분들도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키워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질문들 좀 하세요, 어머님들. 중학교 성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 보내셨으니까 돈의 값어치는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성적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특출나시니까 어떻게든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애 100점 맞았는데 1등급 고등학교 나와야지. 천만의 말씀 못 나와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 아버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작년에 메디컬 지금 이제 중3 올라간 친구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의대가 목표였던 아버님 칭찬드릴게요. 의대가 목표였던 친구라서 근데 그 친구는 그만큼 따라오고자 해서 학년을 높여서 수업을 해서 스카이반에서 한꺼번에 한 학년 선배들과 메디컬반까지 올라가 지금은 제가 제 손을 떠나서 아예 고등부 통째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님들도 들으시고 각성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지금 제가 2학년 스카이반을 맡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시켜요? 고등부 하나도 모르는데 왜 시켜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 시켜놓으시면 나중에 1년 뒤에 더 힘들고 2년 뒤에 더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들 어머님들이 진짜 피해자시 되실 수 있어요. 재수생들 어마어마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바뀌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얘네 교육과정 바뀌면 대학에서 이제 수능과 내신 성적 믿을 수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학교 자체에서 본고사 예전에 아마 어머님들 시대에서 봤던 뭐 논술이나 본고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부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성견지명을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트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서만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중3 되는 아이가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수능 체계가 바뀌잖아요. 그 체계에서 미적분을 뺀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있는 제1외국어 시간에 미적분 시험을 그러니까 고등 수학을 선택해서 보게끔 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물밑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방금 유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요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예전에 6차 교육과정에서 바뀔 때 서울대에서 했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교차 지원을 처음 허용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은 문과생이에요. 문과생인데 이과로 지원을 했어요. 아이들이 미적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전혀 모르는데 공대에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딱 봤더니 야 얘네들은 미적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미적분을 가르쳤었어요. 한 학기 아예 학점 없는 수업인데 이것도 패스를 못하면 너네는 본 수업은 못 들어간다. 아예. 그럼 이 아이들은요 졸업이 한 학기 밀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대학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뭐 확통만 하면 되니까가 아니라 제대로 좀 밟아갈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수업하세요. 네. 궁금하신 것들 있으세요? 사실 이거 특목하면 인천에서 보낼 수 있는 게 국제고, 하늘고, 포스코고, 과거는 아까 지원 선생님 말씀 저희가 과거는 못 보내요. 왜냐면 초중부가 없기 때문에 초중부 때부터 수학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지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초중부 때부터 수학과 선행을 어마어마하게 해놔야 돼서
답은 저희가 보낼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국제고, 하늘고, 미추홀외고, 인천외고 뭐 이 정도 좀 정도로 포스코고까지 보낼 수, 올해도 못 보고 국제고, 하늘고 이렇게 갔는데요. 근데 이 가는 거에 대한 그 성적에 대한 거를 왜 거의 다 문과 계열인데 왜 수학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거 설명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문과에서 가는 아이들은 영어랑 국어는 다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수학이랑 과학을 조금만 잘하면 그냥 판도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학산에서 추진하는 게 수학 선생님들이 특목을 지원하고 수학 선생님들이 스카이반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학에서 퀄리티를 잡아놓으면 솔직히 말하면 영어나 국어도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은 수학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갖춰 놓으면 특목을 지원하거나 스카이반에 갔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저희가 이런 걸 추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뭐 특목을 꼭 가라, 스카이를 꼭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쉽게 한 템포 좀 업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스카이 저희 반 어머님 아버님은 잠시만 왜냐면 고등부 선생님들 컨택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조금 다르다고 2학년 해가지고. 지원쌤 반 어머님 아버님 가셔도 되고요. 저희 반 어머님 아버님은 잠시만 계셔 주시면